자, 그럼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잘못된 권리 분석에 따른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권리 분석도 굉장히 쉬운 영역이고요. 모든 분석을 완료하는 데까지 5분이 채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어려워할 필요 없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등기부를 통해서 뭐 인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등기부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등기부 권리 분석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은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우리가 그 권리 분석을 해보는 건데, 이 등기부 등본이 뭐냐?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통하면서 아마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그 현황 등을 작성한 문서예요. 그래서 만약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뭐 소유주라든가 뭐 이 소유권 이전 관계라든가 권리관계 등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이 등기부에 대한 이 권리 변동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변동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먼저 등기부 등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 내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부터 이 권리 분석의 시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도대체 뭐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그럼 등기부 등본에 있는 것이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경매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말 그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등기부 등본 내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요. 다만 등기부 등본 내에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따로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어렵고 익숙치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유료 경매 업체를 통한다면 요약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이러한 것들도 쉽게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등기부 등본 내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권리 분석의 핵심인데, 그럼 이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기 전에 말 그대로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일반 물건들, 경매 물건 중에 하나를 제가 다 캡처를 해온 건데요. 경매 물건의 이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압류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 설정이 돼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러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일반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정말 깨끗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뭐 갑구나 을구도 굉장히 깨끗하고 뭐 근저당도 하나도 없는 물건들이 있지만 경매 물건들은 조금 지저분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가압류도 걸려 있고 근저당도 걸려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채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연습을 통한다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 하나씩 우리가 한번 이 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표제부. 자, 이 표제부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이제 그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반적 사항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대지권 비율이라든가, 뭐 건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건물 내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표제부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갑구 같은 경우, 표제부와 이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표제부는 말 그대로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반적 사항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구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위 번호에 따라서 여기 순위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이 순위 번호에 따라서 소유권의 변동 내역을 알 수도 있고요. 그 정보들이 상세히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 있잖아요. 뭐 가압류라든가 뭐 압류라든가
뭐 이 가처분이라든가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러한 용어들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씩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용어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권과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러한 것들도 갑구에 기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압류라든가, 압류가 뭐예요? 뭐 소유권을 뺏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압류, 가져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갑구에 설정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을구. 자, 을구는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이 을구에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가 아니라 뭐 돈을 빌렸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세를 놨다든가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이러한 것들처럼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소유권 외의 권리들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순위 번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갑구와 마찬가지로 경매 진행 시에는 순위 번호와 접수 일자가 빠를수록 권리가 앞선 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면 이 표제부는요,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들, 건물 면적이라든가 뭐 그리고 전용 면적이라든가 뭐 토지 지분이라든가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갑구 관련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는 거 있죠. 뭐 소유권이 이전된 것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표기가 된다. 그리고 을구는 어떤 게 표기가 되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된다. 뭐 근저당권, 그리고 뭐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이러한 임차권, 지상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을구에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순위번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갑구와 을구에서 이 시기적으로 앞서 있는 말소기준권리, 뒤에 가서 말소기준권리는 배울 테니까요. 여기에서 이 중 하나가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찾기만 하면 이제 권리 분석의 70%는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등기부에서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말소 기준 권리를 어떻게 찾냐? 등기부 등본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말 그대로 소멸이나 인수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들어온 권리는요. 네. 이게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낙찰자 인수사항. 네. 자,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온 권리는 소멸이 원칙이에요. 한마디로 말소기준 권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들어온 권리, 시기적으로 더 앞서서 들어온 권리, 요거는 이제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인수. 쓰기 어려워. 죄송해요. 이게 제 진짜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강의는 제가 칠판에 하나하나씩 그려줘가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는 제가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이게 쓰기가 좀 어렵네요. 자,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오는 후순위 권리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말소기준 권리가 2025년 1월 1일이다. 그럼 2025년 1월 2일이라든가 이렇게 이후에 들어온 것들, 이러한 권리들은 이제 인수를 하지 않아요. 네. 인수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후순위 권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후순위 권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소기준 권리를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소기준 권리를 알아야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는지 후에 들어왔는지, 먼저 들어왔으면 인수사항, 후에 들어왔으면 이제 소멸사항으로서 말소기준 권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혹은 그냥 소멸되는 안전한 물건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인수사항과 소멸되는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 찾는 것이 권리 분석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보게 되면 사실상 말소기준 권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으로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 등기부, 요약된 등기부에
그 말소 기준 권리를 잡아주다 보니까 유료 경매 사이트를 함께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아까 전에 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냐? 아까 뭐 보면은 뭐 압류도 걸려 있고 임차권도 걸려 있고 근저당 이 중에 도대체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등기부 현황상의 모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7가지만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이 7가지 이외의 다른 권리들, 뭐 임차권이 됐든 가처분이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말소 기준 권리는 7가지만 된다. 자, 어렵다면 그냥 외웁시다. 여러분들 고3의 수능 같은 경우들도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물론 제가 하나하나씩 이해는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외우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도요, 앞 글자만 따서 그냥 외우라라고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가르쳐요. 근, 저, 가, 압, 전, 담, 경.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7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아까들처럼 아까 우리가 이 물건을 본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7가지 권리 중에 이 2가지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저당권,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혹은 뭐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갑구와 을구에서. 그러면 이들 중에 이 순위가 아까 나와 있었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냐? 말소 기준 권리는 여러 개의 7가지 권리 중에 2개 이상의 권리가 함께 있을 때는요.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시기적으로. 한마디로 근저당권, 저당권, 뭐 가압류,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4가지가 같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근저당권이 가장 앞선다 하면은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나와 있으면 그 한 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2가지 이상이 나와 있다면 시기적으로 앞서서 먼저 설정된 날짜가 아까 나와 있었던 거 보셨죠? 먼저 설정된 권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가지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기타 뭐 예컨대 가처분이나 뭐 세입자분들의 뭐 이런 임차권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혹시나라도 뭐 먼저 들어온 이제 권리들 아까 얘기했죠. 가처분 혹은 세입자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권리들은 낙찰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대부분 다 선순위 세입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입자의 그 전입일자라든가 세입자의 권리는 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와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러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요. 이 세입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한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임차인 권리 분석을 뭐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텐데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리 분석의 핵심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과 세입자가 있다면 이 세입자와 세입자의 전입일자 그리고 이 세입자의 전입일자와 말소 기준 권리와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 먼저 설정된 게 만약에 세입자다라고 한다면 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다라고 해가지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인수 부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의 점유 및 전입이 있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돼가지고 이러한 물건들은 그냥 우리가 입찰만 하면 되는 안전한 물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유료 경매 사이트에 나온 지금 등기부 현황이거든요. 요약된 등기부 현황인데, 자, 이게 지금 그 등기부 등본에 이 설정된 권리들을 시간 순으로 쫙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쫙 나열을 했다라고 봤을 때 2019년 6월 28일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요. 오 씨한테 거래가액은 1억 3,70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3,7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2019년 7월 4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최 씨로 인해서 얼마?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만 원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기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7가지의 권리 외우라고 했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7가지. 뭐가 있었죠?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그리고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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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고요. 이후에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이 4천만 원의 최 씨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들어온 다른 권리 같은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요 앞에 뭐 가처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가처분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요, 뭐 만약에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뭐 세입자가 있다. 그럼 이 세입자의 권리 또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요, 권리 분석의 핵심은 일단은 이 등기부 등본을 펼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여기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써있죠. 예,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상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등재된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이다. 이 7가지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설정된 게 말소 기준 권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한번 볼까요? 자, 이 옆에도요,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 2006년 6월 23일 소유권이 보존이 됐고요. 그리고 2006년 6월 23일 근저당권이 우리은행에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또 우리은행에 2번 설정이 됐고요. 2013년도에 또 흥국생명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압류, 무수하게 압류가 걸렸다가 2023년도에 경매가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무엇이 될까요? 예,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근저당권, 얘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등재된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이 7가지 중에 권리 중에 하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요, 예, 말 그대로 권리 분석의 70%는 끝이 났습니다. 자, 핵심 요약 다시 한번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등기, 어떤 게 있냐? 등기부 등본을 펼쳐서요,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어떤 걸 찾으라 했죠?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선순위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7가지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등기게 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매각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찾는 법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예, 사실 가장 쉬운 건 유료 경매 사이트가 찾아주는 등기부 요약된 등기부를 보시는 게 가장 편리하긴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매 매물은요, 등기부 등본 내에 말소 기준 권리가 1개 이상은 반드시 존재해요. 예,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펼쳐서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표제부는 말 그대로 그 건물에 대한 제반적 사항을 나타내는 거고, 갑구와 을구는, 갑구는요 뭔가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구와 을구에 펼쳐진 7가지 권리,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선수의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얘네들이 흩날려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이제 살아있는 권리들만 시간 순으로 나열해서 살아있는 권리들만 정리하세요.
그 중에 가장 빠른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이거는 강의할 때도 쓰는 표현인데 이 7가지 권리들을 제가 뭐 그냥 7가지 권리다라고 하지 않고 정말 강의 때도 한 50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 50번씩 이야기를 하고 100번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그분들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선수인 전세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때는 이제 앞글자만 따서 근저, 가압, 전담, 경 이렇게 외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동일한 구는 그러니까 갑과 을구 중에 동일한 구는 순위 번호가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순위 번호에 따라 이미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구끼리 있다면 접수 일자로 우리가 순위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사이트는 요약된 등기부 현황과 말소 기준 권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은 경매 사이트를 펼쳐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